자, 이 선물 옵션이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매주 목요일에 뵀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금요일에 뵙게 됐군요. 가온투자 컨설팅 이정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전부진 낙찰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이게 순매도 나왔고요. 2040선에서 약세 매감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FOMC라는 대회 호재에도 별 영향을 이제 받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 흐름 판단해 주시면서 지금 메이저들 포지션 어느 정도로 구축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네, 그 12월물 선물과 10월물 옵션이 상장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코스피는 2028대가 그 저점으로 2063선이 고점으로 이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을 좀 모색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이저들의 포지션은 선물을 매도하면 옵션은 상승으로, 그리고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면 죄송합니다. 네, 매도하면 옵션을 상승으로 하신다 말씀이셨고, 선물을 매수하면 반대로는 옵션을 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네. 이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 상승과 하락에 모두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 개인들의 포지션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들의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면 어느 방향이든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어제의 경우 뉴욕장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고 코스피 200 선물이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힘없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상당 부분 상승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그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무려 9.17%나 하락을 했죠. 3년 만에 최대 폭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선물 지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장세의 상승세나 우리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그 시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힘을 얻지 못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이저들의 포지션도 어느 때보다도 방향을 확실히 잡아내지 못하고 무게를 두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가 지금 2028선에서 2063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하셨고 메이저들의 포지션 역시도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아직은 갈피를 잡기 어렵다라는 반정도 될 텐데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어떤 시장 방향성을 그래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장세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이 좀 모습을 흔들리기는 했으나 상승 방향을 좀 예측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상승 분위기를 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대 어저께 좀 많이 빠진 현대자동차의 하락세가 어제로 마감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10월물 옵션 가격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전고점의 갱신은 여러 차례 그 시도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엔 환율은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반대로 이 원달러 환율은 1040원대를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2040선이 1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2100선,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2100선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는데요. 2100선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2100선을 넘는다면 강력한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포지션,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섬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크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보면 아래로다. 아까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의 포지션입니다. 개인의 네. 포지션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엎어진 바가지 모양인데요. 네. 이런 엎어진 바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매도 포지션이라고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프리미엄이 감소하기를 바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감소하길 바라면서 어느 지정된 범위 내에서 그 좁게 밴드 형성을 해서 뭐 쉽게 얘기하는 횡보장이라고 그러죠. 네. 뭐 많은 움직임을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대로는 메이저 중에 외국인만 살펴봐도 좀 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죠. 반대로 이렇게 둥그런 양매수 전략, 양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 반대로는 프리미엄을 어느 쪽으로 붙여도 많이 붙여야 이득이 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상승폭이 좀 커야 외국인들은 그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무래도 그 모든 정보나 자금력에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외국인 그 메이저들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봤을 경우에 놓고 본다면 좀 상승이나 하락으로 네. 많은 움직임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별로 어떻게 구축해 놓고 있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일단 현재 시장 방향성 잡이 상당히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머뭇거리던 그 시장이 그 등락을 보이면서 오늘은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다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 마인드, 매도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점 매도 마인드로 장에 임하신다 그러면 좋은 수익이 뭐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물의 시가는 264.7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상승 시 고점은 267.20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잡아드리는데요. 저점은 263.50 부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점 매수라고 해서 263.50 근처까지 딱 가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저점 매수 뭐 좋은 지점에서 잘 진입을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시장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온투자 컨설팅 이정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